남쪽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시아 돼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돼지가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식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직접 맛만 보시는 거. 우리 거는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요새기 지나는 친구는 공룡 특징인가 아니면 오래 키워서 그런 거? 다 다른 농장과 이제 뭐 토종 흡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AP센터에서 정말 건강한 지방을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잘 전해졌을까? 한번 하시죠, 한 번. 네.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 가질게요. 먼저 우리 충북대 우리 김관석 교수님, 축산학과. 안녕하십니까. 그 포항 농장에 우리 이항보름 대표님. 네. 거기 농장 우리 박장보름 대표님. 네. 그다음에 부탁드려요. 지성희 팀장님. 장소를 우리 제공해주셔서 공동주최에서 우리 크동 1932 우리 김민희 대표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관석 교수님 먼저 우리 강의 짤막한 강의하고 우리 책자에 그 사진 다 들어있으니까 책자 보시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 2004년에 임용이 되어서 20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산업적인 이야기 좀 하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거는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와주신 분들께 너무 저는 이제 감사드리고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좀 많이 알고 그것이 제가 앞으로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렇게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말씀, 궁금한 것들 많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또 간략하게 또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여기 없는 내용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돼지의 역사에 대해서 짤막한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돼지가 뭐 신석기 시대 때부터 이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시아 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돼지가 있어요. 가축화된 곳이. 근데 잘 모르고 계신데 인도에서 돼지가 가축화의 시발점이었어요. 인도가 돼지의 인류가 이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거의 멸종되어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 그쪽도 굉장히 인류와 돼지가 이제 관련을 맺은 것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지역.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이 돼지를 분류를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 돼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가축화된 돼지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유럽하고 그 아시아 지역 인구가 많고 농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교류가 참 많이 됐어요. 교류가 많이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아시아 돼지와 그 유럽 돼지는 뚜렷한 구분이 있었거든요. 구분이 있었는데 그 구분을 깬 것이 영국의 식민지 체제가 그 구분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시아 지역을 지배를 함으로 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돼지를 영국으로 갖고 가요. 갖고 가서 그래서 교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장 유명한 품종이 라지 화이트예요. 라지 화이트.
라지 화이트 요크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백색 돼지가 이제 그냥 순종으로 된 게 아니라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제 퍼지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재래종 돼지와 교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랜드레이스는 라지 화이트와 그 덴마크 지역에 있는 재래 돼지가 교잡이 돼서 만들어진 게 랜드레이스예요. 그래서 라지 화이트하고 랜드레이스를 비교하면 아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라지 화이트가 이제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 이렇게 많이 퍼지게 되고 러시아까지 추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역의 품종들이 라지 화이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라지 화이트에는 근데 이제 중국의 재래돼지, 중국 근데 이제 아주 숫자수가 많은 그 중국 재래돼지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피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라지 화이트는 이제 첫 출발은 이제 유럽의 재래종과 아시아 재래종의 교잡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유럽 다른 지역의 유럽 품종을 만드는 데 이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버크샤를 드시게 될 건데, 버크샤는 돼지 품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품종이에요. 가장 오래된 품종이고, 그 라지 화이트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라지 화이트 영향을 받았으면 이제 인식이 되었겠죠. 백색계가 아니고, 가장 오래된 품종이고, 고유한, 유럽종의 그 돼지고기 맛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이오와 조립대, 미국 아이오와 조립대 중서부에서 이제 육종학 공부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육종학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그런 이제 양돈 산업도 좀 발달되고, 그 옥수수 콩 이런 게 많이 나니까, 그리고 이제 종돈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소수 종돈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종돈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수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아이오와나 캐나다 쪽에 있는 그런 돼지들이 많이 수입이 되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종돈들이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 크게 기여했는 것은 틀림없는 것 사실이고요. 그런 공부들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들을 하고 이제 한국에 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돼지 양돈 산업에서 종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시장이 너무 작고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돼지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제 재래돼지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재래돼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래돼지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주도에 제주 재래돼지가 제일 유명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난지농업연구소랑 이제 재래돼지 연구하는 것들을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이제 흑돈 산업, 우리 흑돈이나 아니면 난투맛돌이 만들어진 시발점이 되었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 흑돈과 난투맛돌의 그런 시장들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사물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강원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다가 이제 좀 관심도를 가지고 이제 발전하다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망가진 것은 이제 왜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들여다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한보름 대표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같이 만난 적이 있어요. 2003년에. 그래서 벌써 20년이 넘었죠. 그때도 이제 되게 이제 그 자존감이 높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학부 학생이었어요. 이런 친구가 다 있나. 포항답다. 제가 고향이 또 포항인데. 그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이제 와서 이제 포항이 고향이니까 가서 고기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식당을 소개시켜줘서 먹었을 때 참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흑돼지, 흑돈, 재래돼지에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제 이한보름 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왜 발전을 못할까? 그게 대해서 이제 좀 많이 깝깝했었죠. 그런데 그 깝깝함이
제가 지난 9월달에 헝가리에 이제 그 부다페스트에 페디피그 콘퍼런스가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학회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베리안, 망갈리자, 중국, 일본 이런 과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그 계래 돼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틀 동안 열리는 학회인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우리 이제 양논산업 규모가 그렇게 적진 않아요. 99%가 백색돼지예요. 나머지 1%가 흑돼지예요. 흑돼지. 그리고 그 1%의 90%는 이베리코예요. 이베리코. 많은 흑돼지 품종이 있지만은 90% 이상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 이베리코고 나머지 10%가 이렇게 소소한 돼지입니다. 이건 이제 넓혀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잘하면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다. 흑돼지 가지고서 우리가 이 양돈 산업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와서 한번 나누어 보자 그런 제 생각들을 나누고 싶었고.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해준 이한보름 대표님과 이 버커샤키 유효권 대표님들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 이런 생산자 분들이 계셔야지 또 이제 발전할 수가 있으니까 발전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함께 좋은 말씀 의견 나누면서 이렇게 관심을 좀 더 이제 높여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표가 있는데요. X축이 중요해요. 바닥에 있는 X축. X축에 보게 되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준점이거든요. 기준점이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편에 이제 중국 여러 품종들이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 왼편에 보게 되면은 유럽 품종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유럽 품종들이. 그리고 이제 이 분포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흥미롭게 한국 계래돼지가 유럽 품종하고 아시아 품종의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이제 연구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 1에 보게 되면 두록과 이베리안 버크샤가 있는데 완전 위치가 다르죠. 이만큼 다르다는 거예요. 두록과 이베리안 버크샤는 유럽 품종이지만 이만큼 다른 것은 이제 지리적인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지리적인 차이에서 기인하고 유전적인 분리가 그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다른 이제 유럽 품종들이 있고요. 그렇게 품종은 유전적인 차이를 이만큼 크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차이를 어떻게 섞어서 활용하느냐. 그것들이 이제 양돈 산업이에요. 양돈 산업. 그리고 이제 그림 2를 보겠습니다. 그림 2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X축을 보게 되면은 0점이 있고 그 0점을 기준으로 요크샤가 있고 랜드레이스가 있고 제레돼지가 있고 버크샤가 있어요. 그리고 왼편에 두록이 있어요. 두록이 이만큼 달라요. 두록이 굉장히 다른 품종이에요. 두록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뉴욕 쪽 그쪽에 이제 지역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두록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이만큼 다른 품종이다. 그리고 스페인 두록이 있고 뭐 우리나라 두록이 캐나다 두록이 있고 이렇게 차이들이 또 존재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 4를 볼게요. 그림 4. 그림 4에 보게 되면은 이제 0점 기준으로 이제 왼편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 두록이에요. 여기에는 선진도 있고 축산과학원의 두록도 있고 농협중앙의 두록도 있고 그다음에 다비의 두록도 있고 그렇게 두록들이 분포해 있고 그리고 그
분포에 있는 오른편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 흑돈이에요. 두록이랑 한국 계례돼지 섞은 우리 흑돈 합성돈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포항 송악농장에 계례돼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림을 보는 법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섞으면은 이렇게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림 5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버크샤하고 왼편에 버크샤가 있고 버크샤 K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포항 송악농장이 맨 아래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것이 우리 흑돈을 만든 한국 계례돼지예요. 한국 계례돼지 성안에 있는 계례돼지. 그 위쪽에 있는 것이 충북축산위생연구소에 보유하고 있는 계례돼지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계례돼지에 대한 관심이 높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려고 보니까 그 계례돼지가 없잖아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례돼지를 수집해서 갖고 있는 충북위생연구소와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계례돼지를 4마리, 5마리씩인가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성안에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시켜서 시작된 것이 한국 계례돼지 연구 집단이었고 그 후손이 이제 축진 참돔과 축진 두록이 서로 교배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흑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았지만 당시에 이제 한국 계례돼지의 특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충북에 있는 계례돼지와 제주도에 있는 계례돼지가 축진 참돔의 뿌리가 되었고 그 축진 참돔으로부터 이제 두록과 교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흑돈이 탄생되었고 저도 그 맛이 서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의 기준, 영의 영적인 기준이 뭘 의미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 우리가 이제 평균을 내면은 0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에서부터 이제 편차를 구하면 0점이 되는 이게 통계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점을 구하고 그래서 평균점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계산을 통계적으로 했는데 이게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석을 통해서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에서 이제 다른 집단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유전형질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의 평균점을 우리가 이제 DNA를 갖고 있잖아요. 생명체는. 그 DNA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나는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엄마가 물려준 DNA인 거예요. DNA로 제가 된 거죠. 그 아버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그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나는 이제 그 섞인 DNA를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돼지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있었던 돼지의 DNA가 기억적으로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려주는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이고요. 그런 유전적인 정보, 유전자의 정보의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이 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축산과학을 있는 거랑 충북위생연구소랑 위치가 가깝죠. 유전적으로 그만큼 가깝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포항은 이곳과 비교했을 때는 유전적인 차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계례돼지지만은 축산과학원과 충북위생연구소의 계례돼지는 유전적으로 가깝고, 그리고 그 포항은 이만큼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품종마다 맛의 차이를 우리가 느낀다면 오늘 이제 그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그 느껴지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차이는 사육 기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그리고
사육하는 방법, 다른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유전적인 차이. 그래서 유전적인 차이가 맛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 돼. 우리가 그걸 유전력이라고 하거든요. 맛의 차이. 그렇지만은, 사육 기간이 가장 맛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뭐를 먹이느냐가 이제 두 번째로 차이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갖고 있는 유전력. 그러니까 이제 오늘 비교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가 결합된, 맛의 차이가 우리가 얼마나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지를 맛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 품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를 우리 강의 해주신 우리 여기 교수님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원고를 받은 다음에 편집하면서 사실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민간인들은 눈을 질끈 감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그래프가 뭐라고 표도 나오면은 이게 힘들어지는데 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그래프하고 표가 가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프하고 그 표를 쓰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차이가 맛에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는 좀 오늘 한번 그 시식을 하시면서 한번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브랜드씩, 한 품종씩 시식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두 테이블에서 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컵에 받으셔갖고 음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저 QR코드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QR코드 찍으셔갖고 이제 설문지가 나오면 첫 번째 거 드시면 첫 번째 거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를 별점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 거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좀 헷갈리긴 하지만 내가 구분할 수 있겠다. 어머니 구분할 수 있다고 좀 표시하시는데 확실하게 구분 가능하다면은 5점을 주시고, 좀 나는 대충을 하겠다 그러면 별 4개, 3개 주시고, 어렵다 그러면 2개, 1개 이렇게 주셔갖고 그런 것도 한번 좀 표시해 주시면은 재미있는 또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은 오늘 그 기자님들 여러분들 오셨는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싫은가 봐요. 기자 쓸까 봐요. 일이 노동이기 때문에 기자들한테는 하여튼 강호에서 드릴게요. 하여튼 우선 자리 정돈하고요. 5분 있다가 여기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여기 드셔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드셔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100% 진짜 순종 흑돈 버크셔 K 시식을 할 수 있게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버크셔 K의 가장 큰 특장점은 뭐냐면은 부드러움에 아까 보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표로 앞으로 흑돈이 나가야 된다라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20년 전에 이제 버크셔 K 만든 박하준 박사님께서 앞으로의 경향은 부드러운 고기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육질을 가진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거에 목표를 잡으시고 유전적인 개량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식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직접 해주시고 정말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다고 하는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직접 맛으로 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주기를 한 일주일 정도 양을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요. 네. 맛만 보시는 거. 자리에 들어가서 조금 도와드렸습니다. 합참 보여야 돼. 와서 컵을 일단 하나씩 가져가서 자리에서 시식을 하시는 걸로 할게요. 받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좋은 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저희는 지금
안녕하십니까. 경북 경산에서 우리 육돈을 키우고 있는 박장범입니다. 우리 육돈은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이제 토르종 흑돼지 복원 사업으로 이제 만들어진 품종이고요. 저희 농장은 이제 국립축산과학원과 이제 우리 육돈을 이제 계보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종돈장으로 저희 선정돼서 이제 종돈 보급까지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돼지와 다르게 제일 이제 좀 특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게 기름과 이제 살코기의 식감입니다. 이제 조금 일반 돼지 같은 경우는 으스러지는 식감이 있다면은 이제 토종 흑돼지랑 두루 이제 DNA가 이제 들어간 돼지다 보니까 식감 자체가 조금 쫄깃하고 기름 자체가 으스러지지 않고 조금 이제 탄력 있는 이런 식감을 좀 맛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때까지 키우고 판매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은 기름이 느끼함이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 돼지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좀 느끼함이 오래 남다 보니까 이제 뭐 사이다나 조금 이제 새콤한 걸 찾게 되는데 우리 육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보완됐다고 할 수 있나? 아니면은 좀 그런 특장점이 있어가지고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고기를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삼겹살부터 먼저 이제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치우고 색깔은 이건 좀 진하긴 하지. 그리고 아까 버크셔보다 얘가 더 연하잖아요. 색은 연해요. 색은 연해요. 그리고 630판 20일 차이나 20일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180을 키우잖아요. 일반이 180. 근데 이게 어쨌든 뼈를 음악을 하려고 이거 한번 닦으려고. 가져가세요. 110kg 기준으로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제 78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토종돼지를 수집한 게 1989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김천 지뢰 그리고 지리산 일대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하고 제주도에서 그 당시에 또 외형 선발해서 80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재래돼지 집단 500두, 그러니까 토종돼지 집단을 완성을 하고 그 이후에 유전적인 분석을 저희가 알기로는 국가기관보다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복원된 토종돼지가 유전적으로 정말 어떻게 다를 거냐라는 고민들에서 출발을 해서 또 제가 같은 그 연구를 했던 연구실에 학부생 때부터 인볼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토종돼지를 사육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사육 기간도 일반 돼지보다 깁니다. 저희가 짧으면 1년 2개월, 보통은 1년 6개월 정도 사육을 하고요. 한 번에 새끼는 5마리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4마리 정도 이유를 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따지면 7배 정도의 가격을 받아야 상업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4배 정도의 가격을 받고 프리미엄 다이닝이나 안에 오늘 오셨던 여기 셰프님처럼 뜻이 있으신 분들하고 해서 산업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돼지고기가 뭐가 맛있고 맛없고는 저는 없다고 늘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양한 맛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맛들과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그만큼 값어치를 지불할 필요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육색이 진한 짙은 거는 네, 품종 특징이에요. 인간이 오래 키워서 그런 거예요. 품종 특징이에요. 아, 네. 그러면 어려도 이래요 네, 색깔이. 네. 저희가 예전에 식당도 2000년, 2009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도축을 했는데 80kg 대. 그때도 육색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얘들은 드라이징을 해서 조금 더 진해진 거예요. 1년이요? 아니. 아, 도축한 지 얘는 한 달 됐어요. 한 달인 거예요? 네. 드라이징을 한 거예요. 드라이징. 네, 네. 그래서 맛이 더 진할 거예요. 그냥
그 제가 지금 생육이 없어요. 없어요? 네. 순놈은 한 180kg까지 크고요. 한 3, 4년 키워요. 네. 암놈은 150kg 정도까지 커요. 이건 홍고기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약이 힘든 고기. 상당히 오시면 들어가시죠. 그렇죠. 이런 느낌은 나기는 합니다. 2만 원. 걸어놓고 필요할 때 손들어올 때 그러면 이게 경북 지역에 있는 재래량만 사람들이 먹는데 이거는 맛은 있는 이게 원래 제일 맛있는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토론까지는 아니고 오늘 CCK를 했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 중에 좀 나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시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 돼지가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너무 실망을 많이 한 부분은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종자에 대한 특성을 조금씩은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반 소비자의 입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10,000원짜리를 먹어도 내 기준에 맛있으면 이 고기는 좋은 고기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가 30,000원짜리보다 좋을 순 없잖아요. 너무 맛있긴 했어요. 근데 과연 일반인들이 이걸 접했을 때 이 돈의 값어치가 있을까? 사실 종자들이 버크샤든 드로기든 이게 쉽게 크는 종자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시중됐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고기를 갖고 오신 것인가, 선별해서 갖고 오신 것인가, 일반 소비자들이 기름을 싫어하니까 거기에 맞는 고기들을 골라 오신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개량한 돼지들이 요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 건지. 저희 수왕토종돼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드셨던 건 생육이고요. 오늘 드신 건 드라이징한 정육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맛 차이가 거기서 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선별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돼요, 돼지가. 네, 일주일에 한 마리밖에 도축을 안 하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라서 그 업장에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등급제라는 거는 QC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맛의 척도가 아니라 똑같은 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 돼지는 현재 생산량으로는 그걸 하기엔 힘들고, 문제는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면 최소한 7배를 받아야 되고, 그럼 여러 가지 비용을 따지면 10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10배를 받고 이 고기를 유통을 했을 때 과연 소비자가 10배를 주고 사 먹어줄까? 저는 아니다라는 게 제일 큰 저도 결론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끌어내줄 수 있는 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또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얘들이 없으면 다른 품종을 새로 만들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얘는 사실 삶았을 때 제일 맛있거든요. 삶으면 맛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일 맛있는 건 김치찌개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수육이나. 근데 문제는 김치찌개에 넣어서 김치찌개를 과연 얼마를 받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소비자들은 그냥 구워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제 토종돼지는 얘들이 작은 품종이고 늦게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량종들보다 테스토스테론 그 레시오도 좀 작고 좀 느리게 천천히 큽니다. 그래서 고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잡내가 없어요. 저희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키우는 농가가 저희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하되는 농가가 한 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장별로 지금 이제 사육 환경이라든지 사육 방법들이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키로수로 지금 이제 기준을 많이 잡고 있어요. 일반 돼지가 보통 115kg 출하 기준이라 그러면은 우리 육동 같은 경우는 110kg 기준으로 현재 출하를 하고 있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일령이 이제 일반 돼지보다 한 20일 좀 더 키워가지고 110kg에 도달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더 큰 돼지들은 뭐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조건에 지금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박하춘입니다. 왜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건 원래 인산이에요.
올레인산을 분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맛의 척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소고기 34%, 35%가 있어요. 일반 돼지고기 38%가 있습니다. 버크셔케이는 42%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리브유를 기름을 먹는데 올리브유를 왜 먹느냐? 그 속에 올레인산이 70에서 75%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에 아까 살코기는 만약에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버크셔케이는 부드러운 것과 올레인산이 많은 쪽으로 개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보면 먹을 때 덜 익었을 때 먹을 수 있고 먹고 나서 남은 기름을 또 그 구워놨던 것을 나중에 먹어도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소비자를 설득을 해야 또 그런 방향성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차별화되고 브랜드가 되고 또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이 서로가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버크셔케이의 최성희 팀장입니다. 네. 어쨌든 바쁘신데도 이렇게 저희 흑돈 시장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시려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흑돈 대표님 곡구해질 때 누가 경쟁자 아니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동반자라고. 아까 소비자분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크셔케이, 우리 흑돈, 토종돼지 다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은 결이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버크셔케이는 부드러운 고기, 보수력이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노력을 해왔고 물론 제 입맛에는 버크셔케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계속 먹어왔으니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설문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저희도 버크셔케이도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온 길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맛보셨을 때 과연 지방 맛이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지방을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우리의 뜻이 잘 전해졌을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하시고 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야 버크셔케이 우리 흑돈 토종돼지 먹어봤는데 지방이 정말 끝내주더라. 야 이게 지방이 이슈가 될 게 아니라 우리는 맛있는 지방, 건강한 지방을 찾아서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돌아가셔가지고 돼지고기는 지방 맛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만 같이 여러 주변 분들에게 좀 전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흑돼지를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맛보고 시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돼지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서 가장 뜻깊게 이제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이제 다 다른 농장과 이제 토종 흑돼지나 버크셔케이랑 우리 흑돈이나 다 다르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흑돼지로 보면서 이 시장을 이제 성장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이제 버크셔케이만의 또 매력, 우리 흑돈만의 매력, 토종 흑돈만의 매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또 사람 입맛도 이제 각기 다르게 다 판단되기 때문에 어느 게 맛있고 맛없다가 아니고 그냥 이러한 이제 흑돼지들이 있다고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우리 흑돈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 이제 확산을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나온 지 2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다양한 품종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압축 성장하던 시대에는 선호라는 게 없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와서 선호라는 게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차별화하거나 규모화하거나. 근데 규모화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더 규모화할 수가 있을 거고 모든 생산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적정 규모를 달성 못한 사람들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라는 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사 짓지 마라. 네. 왜냐하면 수익률이 10%도 안 되는 산업에 40억, 50억을 넣어서 언제 회수할 거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돈 이외에 뭔가 자기가 가지고 온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토종의 가치를 앞으로도 누군가는 지켜야 되고 그 지켜야 될 사람이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농장 중에 저희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 세계에 있는 토종 가축 품종을 10여 개국 이상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 농장에 토종을 보존하고 있는 작게는 한 농가, 많게는 한 대여섯 농가 정도가 보통 그 토종을 지키기 위해서, 한 품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농가들을 만나고 제가 마지막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먹고 살만하냐? 단 한 농가도 이게 돈이 된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걸 하는가? 그리고 저 역시도, 저는 제가 무슨 큰 철학이 있어서 토종돼지를 키우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복원을 하시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농장의 축산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걸 떠안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밖에 남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품종, 맛있는 부드러운 고기 또는 뭐 더 고소한 고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때 저희는 예전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93 하나 대표 김민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제 청소년기하고 유년기는 외국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는 한돈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지금 한돈으로만 장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돈이 99%고 1%가 이제 흑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차별화하고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태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99%가 중요하다, 1%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잘 차별해서 이제 좋은 상품들을 각자 이제 여기 계시는 요리사분들도 계시고 각자 유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잘 소개시켜주고 잘 만들어서 진짜 좋은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때 진정한 값어치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하고, 여기 이제 박하춘 박사님도 계시고 이제 다른 대표님도 다 와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흑돈이랑 이제 다른 여기 있는 이제 모든 돼지들을 특징을 좀 잘 이제 하셨으니까 상품화 해주셔서 이제 앞으로 더 발전 있는 한돈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분 가능하다. 교수님이 저한테 제안했던 거, 유전자의 차이가 맛의 차이로 갈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구분 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방금 이제 그 27분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별 4개 정도 이상은 다 나왔더라고요. 저기마다 약간의 조금의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맛은 뭐 개성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평균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구나, 맛있다고 다들 느끼고 있다는 것들은 제가 좀 통계를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후에 10번 먹으면 한 번 정도는 흑돼지를 먹어도 우리 주머니는 좀 견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흑돈 시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오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죠. 한번. 네. 네.